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요.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에 모일 때 대표적인 놀이 중에 하나가 화투, 고스톱이라고 이제 요즘에는 더 많이 부르죠. 이 고스톱, 화투, 이 화투를 보면서 이 화투 모양에 있는 이 그림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화투의 그림의 의미와 화투에서 쓰이는 용어를 가지고 이런 데서 한번 지혜를 얻고 활용해 볼 만한 내용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투 이야기, 고스톱 이야기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화투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본이 한국을 침탈했을 때 그때 화투가 같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화투가 일본에 들어간 것은 대항해 시대에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화투가 아닌 포르투갈식 카드놀이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카드놀이를 일본식으로 변형시켜서 만들어서 놀이를 했던 것이 화투가 생긴 기원이다. 그런데 일본은 실제 화투를 우리에게 전해놓고 실제 일본 사람들은 화투를 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5%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거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 화투를 보내게 된 이유는 도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싸움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투를 통해서 도박하다 보면 패가 망신한다 그러잖아요. 패가 망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화투 때문에 오히려 명절이 되면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화합을 하고 단결을 하는 우리나라의 화투는 화합과 단합과 재미 이런 것들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국민오락 그 휴대폰 게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일본인들이 아마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이 화투 이 그림이 무슨 뜻이냐? 자, 첫 번째 1월은 해와 학과 소나무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선인장처럼 보이지 저게 소나무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1월 달에 카도마츠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집 앞에 소나무를 장식하는 문화인데요. 그 일본 사람들은 소나무에 유일하게 소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월 달에 행운과 그리고 안녕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자기 집 앞에 이 소나무를 걸어 놓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소나무와 해와 그리고 학 이 세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2월 달에 등장하는 꽃은 이게 꽃이 매화라 그러네요. 2월 달에는 일본에 매화가 피지 않는다는데 이 일본 전설 때문에 매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새의 이름은 꾀꼬리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3월은 이 꽃은 벚꽃입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벚꽃이 담겨 있고, 자, 4월은 흑사리라고도 불리는데요. 등나무 꽃이 주렁주렁 위에서 밑으로 열려 있는 그 모양새를 그렸다고 합니다. 저 옆에 있는 새는 두견새이고 두견새는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입니다. 5월달 이 5월달에 있는 여기 있는 식물 이거는 창포입니다. 창포. 음력 5월 5일 음력 5월 5일은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는 단오절인데요. 이 단오에서 나오는 이 창포 물 머리 감는 물 신윤복이 그렸던 그림 이런 것들 이 창포를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자, 6월달 생긴 것은 장미처럼도 보이는데요. 이것은 모란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7월달에는 홍쌀이 흑쌀이하고 달리 홍쌀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멧돼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일본에서는 7월달에 멧돼지 사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살이 많이 올라 있다라고 하네요. 토실 이렇게 살이 쪄 있는 멧돼지 사냥을 즐겼다. 그래서 7월달에 이렇게 멧돼지 그림을 같이 집어 넣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월달 음력 8월 15일은 이제 추석인데요. 곡식을 거두고 횡한 이제 곡식을 거두고 나면 이제
횡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모양을 이렇게 그렸다는데, 공산,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비어있는 산, 공산을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보름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월은요 국화입니다. 그리고 10월은 단풍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물은 사슴입니다. 10월 당연히 가을이니까 단풍, 이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제 11월, 이게 상당히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똥광이라 그러는데 닭대가리라 그러죠. 동물은 대가리라 그럽니다. 이 닭대가리처럼 생긴 게 닭대가리가 아니고 봉황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이 한중일 모든 나라의 봉황이 전설의 새로 다 등장을 하거든요. 시커먼 이파리, 이것은 봉황이 전설에서 벽오동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만 앉는다고 하는데, 그 봉황이 벽오동 나무에 앉았을 때 그 벽오동 나무 이파리의 모양을 그려놨다고 하네요. 자, 12월입니다. 이 12월에 있는 이 그림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라면 그것은 우리도 배워야죠. 이 12월 달에 보면 저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 사람이 오노노 도후후, 이거 발음 안 되네요. 오노노 토후라는 서예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이제 공부는 어렵고 더 이상 실력이 안 늘어나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말 서가로서 글을 잘 썼는데, 글을 써도 어느 정도 경지에 가니 이제 더 이상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산을 들고 비가 오는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이 옆에 있는 그 버드나무 가지, 이 버드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무 위를 뛰어오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처량하거든요. 근데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저 지금 물이 계속 불어나고 하니까 쓸려 내려가겠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고 그리고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저 개구리마저도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면 저렇게 전력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을 똥살똥 저렇게 달려드는데, 나는 지금 글을 쓰다가 조금 더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포기를 하려고 했다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래서 이 개구리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일본의 서예 창시자로 불리는 그런 훌륭한 서예가가 됐다 하는 그 전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은 조금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간에 떠도는 고스톱의 교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 화투라는 오락같은 또 재미가 있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낙장불입입니다. 이 낙장불입은요, 준비를 철저히 하자. 낙장불입, 인생에 우리가 한번 패를 잘못 던지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과응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하나는요, 비풍초 똥83입니다. 비풍초 똥83,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또는 회사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 그럴 때 내가 어떤 것을 먼저 버릴 수 있느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일을 할 것이냐, 비를 먼저 버린다, 풍을 그 다음에 버린다 라는 우선순위를 이제 가르쳐 놔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의미가 또 있네요. 또 하나는요, 밤일낙장입니다. 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뜻을 나타내는데요. 밤에는 밤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낮에는 낮에 해야 될 일이 있다. 항상 모든 일은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박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하는 이런 좀 씁쓸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인생의 광 하나, 실패하지 않으려면 결국 힘 있는 광 하나는 들고 있거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재미있는 교훈을 주는 것이 광박에서 얻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자, 피박이라는 것은요, 이제 광박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평소에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도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하찮은 것이 정말 필요할 때가 비박 쓸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여러분 항상 눈여겨보고 또 하찮은 것에 대해서도 소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쇼당입니다. 쇼당이라는 건요,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쇼당, 지금은 쓸모없어 보여도요, 마지막에는 이 하나로 판 전체를 다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독박,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독박은 써보면 그야말로 나의 이익이 될 것이 나의 손해로, 그것도 2배로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 화투를 통해서 미리 체험시켜 줌으로 해서 앞으로 인생에 교훈을 가져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는요, 인생은 결국 승부, 인생은 결국 승부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도전정신과 배짱, 사업가 기질,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고고요. 스톱은 미래의 이제 위험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또 우리 은퇴 세대나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스톱, 안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리라는 게 있습니다. 나가리. 이거는요, 인생은 나가리다. 결국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있지만 중간에 나가리 되면 안 된다. 중간에 허무해지면 안 된다.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주는 그런 또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화투, 고스톱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의 정체와, 그리고 우리가 고스톱을 치면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우리가 재미삼아 이런 의미들이 어떤 것이냐, 인생에서 대입해보면 또 어떤 뜻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인생, 고스톱에 있는 인생 중에서요, 좋은 표현만 우리가 골라서 완고, 투고, 쓰리고 해서 정말 대박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쾌하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